자, 매매 따라가기 기준이 가장 먼저가 우선순위가 안정성이에요. 매매를 막 공격적으로 따라해서 이유도 없이 막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 깨져 내려오면 막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런 흐름이 돼서는 안 되고, 오늘 이제 아무래도 HLB에 대한 선입견이 제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HLB 같은 경우에 사실은 조금 한 템포 늦게 봤어요. 그리고 HPSP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어제 그 흐름에 대한 복수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개장 초에 이제 또 HPSP가 또 강하게 잘 움직여줬잖아요. 하이닉스 빠르게 플러스로 전환이 돼줬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HLB 하루 종일 혼자 떠 있는 부분을 그거를 이제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영상 올려드렸고, 그래서 58,300원에 이제 캡처를 해드렸는데, 아니에요. 교육해드린 게 이제 차트 이렇게 올려드렸죠. 57,400원 그리고 56,500원에 검색해서 뜹니다. 엔캠 HLB. 그리고 2차 전지 전체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차별화가 돼야죠. LG화학은 들어올릴 때 2차 전지가 눌리더라도 계속 갈 수 있는 실적의 기준이 화학 쪽에 맞춰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HLB의 지금 63,500원까지 들어 올려지다 보니까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63,500원까지 들어 올려지다 보니 58,300원이든 57,400원이든 큰 차이가 안 나진단 말이에요. 결론은. 근데 이제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실질 매매 손익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입이. 그죠? 그럼 매수 사인은 얼마에 냈어요? 라이브 방송 기준 그리고 이제 VIP 기준에서는 61,000원에 매수 사인 나갔고, 그 다음에 2차 매수 사인이 62,500원에 나왔단 말이에요. 변동성 매매고, 오늘 거래대금 그리고 거래대금 또 프로그램 순매수 1위에 1위.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선입견을 지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일찍 봤었고, 그리고 수익 범위도 이렇게 검색기에 930에 포착되어 있는 종목의 기준에서는 제가 그거 안 올려드렸구나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그 HTS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런 설명도 못 드려. 영상도 이런 것도 못 찍어. 조금 전에 이걸 다 프로그램 쪽에 설명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수급이 매도에서 7만 주 매도에서 순식간에 프로그램 수급이 프로그램 수급 하나도 안 올려드렸구나. 3개예요. 2개가 아니고 3개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35만 주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요 기준이 세 번째 거 이건가요? 똑같은 건가?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HLB 순매수 32,000 맨 처음 자른 거고, 그 다음에 19분께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에 거 2개는 삭제를 할게요. 지금 순서대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순서가 맨 처음에 매도,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확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자 7만 주 매도해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의 매수로 전환된 게 9시 9분이에요. 9시 9분이고 20만 주 때까지, 그러니까 고점 한번 6만 원대 빵 치고 올라온 거 6만 1,000원까지 VI 발동된 게 28만 주까지. 그럼 결론은 14만 주가 한 방에 또 들어왔거든요. 보시면, 그러니까 메이저에서 움직여요. 어떤 종목이든 개인들이 거래가 많았든 개인들이 많이 샀든 뭐를 했든 결국 방향성 쏴주는 거는 메이저에서 움직입니다. 메이저에서.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도 지금 변동성이 7%인데 우리가 교육제를 계속 올려드렸죠. 엔캠도 PDF 파일하고 동영상 부분 여기다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엔캠 얘기했죠. 엔캠 23일 팍스형제 TV 야간 방송
잘라서 넣어야 된다고? 23일 엔캠의 야간 방송, 24일 제주반도체의 야간 방송 다 잘라서 넣어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매매 따라잡기에서 결론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매 따라잡기에서 뭐 더 치고 가네요. 수익률 뭐 계속 확정이죠. 매수 사이는 어디까지 나간다 그랬어요 원래? 63,500원까지 매수 사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죠. 그 이제 추가적인 매수 사이는 62,500원 이상에서 안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굳이 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HPSP를 오늘의 매매 따라하기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HPSP를 잘라내고 일로도 갈 수 있어요. 그건 제가 결정을 해드린다고. 가세요.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결정을 해드린다고. 매매 따라하기 할 때는. 그리고 개장초부터 예로 붙었으면 이제 오늘 같은 날 초대박으로 이제 와 행복해요. 끝내줘요가 되는 거지. 매매 따라하기의 매수 평균 단가는 얼마로 돼 있어요? 67,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검색기는 얼마에 떴어요? 67,400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니까 66,500원 뭐 거기서부터. 여기서 어떻게 하나요? 따라잡을 수 있다니까. 지금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얼마에 이제 뭐 100만 주, 200만 주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75만 주죠. 그럼 계속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60만 주 때 60만 주 넘기면 매수하겠다의 기준 그 다음 여기서도 계속 프로그램이 넘겨지면 그 다음에는요 고점에서 이제 꺾일 때 차익 실현. 요게 매매 따라하기야. 뭐 종목 여러 개 할 필요 뭐 있어? 뭐 하이닉스를 뭐 매매 따라하기에서 하이닉스를 왜 살 것이며 지금.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저점 대비 1.5% 돌렸잖아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에 추이 추세 매매로 간다 그랬잖아요. 너무 과도하죠. 어제 고점에서부터도 오늘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 이렇게 발송을 하는데 결론은 어때요? 이렇게 발송을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뭘 사야 될지 모르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종목이 주력주가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이고 거기에 변동성 종목이 한미반도체, HPSP,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걔네들은 포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력으로 차분히 들여다보면 되고 신고가 목전에서 꺾여져 내려온 주성 엔지니어링이 한 방에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정신없는 거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쉽지만 얘가 신고가의 설정 범위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 범위는 감내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의 기준에서는 매매가 얼로 쏠려 있어요. 매매 따라하기 교육해드리면서 이제 HPSP 설정을 잡았는데 그쪽은 이제 거래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이 추세 매매가 되는 거고 얘는요 HLB는요 걔는 이제 오늘의 매매 따라하기의 주력 종목이 되는 거고 주성은요 추이 추세 매매 기준에서 설정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은 VIP까지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은 오후장에 한 번 더 진행을 해드릴 건데 하여간은 월요일부터 매매 따라하기에 집중이 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제 강도 있는 매수 사인을 잡아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도 이제 이쪽을 집중해서 볼 거예요. 왜냐면은 HPSP나 나머지 쪽의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변동률에 대해서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HPSP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했잖아요. 매매 따라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 해드릴 거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매매 따라잡기 위해서는 안 옮기는 거는 저도 이제 이거를 뭐 어찌됐건 알려드려야 되니까 널리 알려드려서 널리 수익을 많이들 내실 수 있게끔 지금 벌써 13% 수익 아니에요 진입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좌 부분을 이렇게 해서 6% 수익이다 보여드려야지. 그리고 HPSP 마감 때까지 플러스 전환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는데요 충분히.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뭐 요 계좌의 기준에서는 그쪽에서는 그쪽이고 매매 따라하기의 기준이라면 뭐 어디 외부에 보여줄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익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쉽지만 일단 뭐 1% 손실해서 정리해놓고 얘로 뭐 집중합시다 해서 아까 6만 원에 들어갔겠죠. 그래도 6만 원에 들어갔어도 얼마예요? 6, 7에 40에 7% 수익이잖아 이쪽이. 6만 원에만 들어갔을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 중에서 변동성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 뭐 하루에 10분을 접속하셔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 기준에서 따라 하시면 돼요. 시장 0.7%까지 돌리고 있는데 폭락이 연출됐던 2차 전지에서 나같이 올라주다 보니 지수는 이제 견인이 되고, IT는 이제 쉬어가는데 IT를 지금 여기서 빼서 다른 쪽에 집중하는 거, 그건 뭐 반대예요. 주력주는 주력주대로 이렇게 편입 비중을 설정을 잡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좌 손실이 아직도 뭐 회복이 안 돼요. 시장 자체도 7% 빠져 있고 회복이 안 됩니다. 다만 12월 달 포트, 1월 달 포트예요. 응? 1월 포트. 앞전에 뭐 12월 포트라든가 뭐 11월 포트 같은 경우 뭐 수익이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요 종목들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요 종목들의.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신고가 찍고 눌린 거잖아요. 상관없다는 거죠. 12월 말 종가 대비 2.9예요. 가장 세죠. 12월 말 종가 대비 삼성전기도 7%에 가장 세죠. 현대차 12월 말 종가 대비 7%에 가장 세단 말이야. 세다라는 게 오른 건 더 올랐었는데 시장 대비 안 눌리고, 하이닉스 뭐 신고가 찍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LG화학도 2차 전지에 연동돼 있지 말고 이제는 뭐 화학주로서의 실적 범위 해석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빼야 되는데 손절을 했어요. 안타깝게.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계속 질문을 주시라 그랬고, 얘도 제일 세죠. 5%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 종목 대신에 HPSP 주성을 설정을 해서 가지고 갑시다. 어차피 신고가 또 뚫릴 거니까, 뚫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이대로 두는 거예요. 이거를 잘라내서 뭐 다른 쪽으로 움직이겠다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HLB는 들여다보면서 결론은 이제 67,000원대 평균 단가 뭐 많이 높게 잡아도 68,000원 수준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또 매매 따라하기의 기준에서도. 그러면 이제 얘는 HLB나 뭐 저 HPSP나 주성엔지니어링이나 지극히 이제 좀 정상적인 쪽의 종목은 예를 들어서 차익 실현 범위를 한 변동률이 크지 않으니까 1, 2% 정도로 해서 두 번 분할 매도. 얘는요 변동률이 크죠. 그래서 지금 바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1.5에서 3%. 그래서 매도 사인의 기준도 72만 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뭐 지금 상태의 기준이 아니라 더 들어올릴 수도 있어. 더 들어올 수 있어. 그럼 그건 들어오면 그때 보면 되잖아. 들어오면.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72만 주의 매수인데, 매수는 프로그램 매수는 멈춰 있는데 주가만 변동률이 확장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고점 대비해서. 이게 기회냐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차익 실현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차익 실현 먼저 드릴 거란 말이에요. 아니, 매직 계산기 잘라서 올려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는 뭐 라이브 방송에서 다 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고점 대비해서 1%, 1.5%면 637이란 말이에요. 일단 637에 매도를 하자. 절반을 털자. 그리고 마지노선은 628이에요. 털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못 쫓아하실 수 있잖아요. 화장실 갔다 왔더니 이래. 아 나는 차익 실현 못했는데 윤정도 너만 했다고 왜 못 따라했냐고 화내면 내가 어떻게 하니? 이렇게 됐었죠. 그 반응을 알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중을 들어가도 얼마? 많이 들어가도 오늘의 기준에 30%. 그리고 이 라인을 놓쳤다고 해도 오늘의 기준에 이제 성공이 돼 있기 때문에 요 자락까지. 그러니까 성공이 돼 있다는 거는 여기서 신호가 나왔다? 아니지. 여기서 매수 사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매매 따라하기는. 신호는요? 신호는 56,500원에 나갔잖아요. 조금 전에 보시면. 응? 종목 검색해서. 그리고 DB증권을 다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같이 신호 보고 같이 대처할 거니까. 응?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56,500원에 신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56,500원에. 그래 안 그래요? 56,500원 나왔어. 그리고 나서 57,400원이 프로그램이 더 확대 매수가 들어온 그 기준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그것도 다시 한번 잘라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늘 프로그램 쪽을 가지고 나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재편입의 기준이나 이런 거 설정을 할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은 매매가 진짜 원활치 않거나 그 시간에 안 계신 분들은 아, 난 내 매매 못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어?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대처를 할 거예요.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리면 재편입 기준도 설정을 할 거고, 여기 돌파하는 거는 매매 따라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해볼 거예요. 15% 이상에서 안 따라붙지만 뭐 소수 정예의 매매 따라하기 기준은 그 부분은 이제 좀 고민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3%의 범위도 밀려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문자를 마지노선은 그러면 5%까지 전달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 기준을 잡아놓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또 짜증스러운 거죠. 야, 무슨 뭐 들어가자마자 뭐 또 이러니. 그러니까 검색기를 갖고 계시든 아니면 VVIP 방으로 오시든 아니면 매매 따라하기 방으로 오시든, 고용 어제 다 정리 끝냈죠. 끝냈더니 오늘 폭락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에 후유증이 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벌써 이제 가입하시고 지금 이 장에 이제 IT 집중하셨던 분들은 많이 맞는 거잖아요. 어제 고용 차익 실현 못했으면 두들겨 맞는 거고, 이수 베타시스 29,000원에 신호 나오고 31,000원에 매수에 나갔지만은 34,000원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오고, HPSB 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고, 그래 이탈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차피 큰 결심에서 함께 움직이고, 거기에 또 그렇게 이제 성향이 빠르신 분들의 경우는 종목 하나에 막 집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 도박장도 아니고 게임장도 아니고, 근데 막 몰빵 때리고 막 그냥, 그러니까 막 그 조울증 증세까지 올 수 있어요, 진짜로. 조금 오르면 막 좋았다가 밀리면 막 피눈물 나고,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되고 포트 구성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짜 야,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가 확인이 됐을 때 매매를 하고, 그리고 72만 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밀리면 기계적으로 잘라내고,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의 가격이 여기였어요. 여기.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는 뭐 예를 들면 상향이 되는 거죠. 56,500원에 포착이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진입이 됐다라고 치면은 1차 목표 주가가 뭐 62,000원, 2차 목표 주가 68,000원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2차 목표 주가가 상향이 아닌, 그러면 6만 뭐 예를 들어서 8,000원의 기준이다. 지금 뭐 61,500원, 63,000원 기준이었다고 쳤을 때, 그럼 6만 얼마라고 그랬죠? 목표 주가 8,000원.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은 장중 고점에, 이거를 이제 설명을 안 하겠다는 거, 월요일부터. 녹화도 할 이유도 없고. 그럼 매매 따라하기는요. 자, 매도하십시오. 매도 끝. 이렇게 돼 있어야지. 1차 매도 막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못 쫓아 했어요. 말씀드렸잖아. 뭐 3차 매도의 기준까지 설정을 한다. 외부에 계신 분들 얼마나 짜증나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왜 이제 와서 하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대처를 해야 돼. 변동성이 큰 거는. 이런 애들이 이 시가총액 8조에서도 상한가를 가잖아. 말도 안 되게. 아직까지도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에 72만 주라서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얘는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발송 범위를 잡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문자 받으시는 분들은 역정을 내실 수도 있어요. 장난치니라고. 그리고 이게 되돌려지면 야, 너 때문에 잘라낼 뻔했잖아 라고. 그러면 계속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요, 지금 제로 베이스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쪽은 매매가 진짜 원활할 경우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종목 때문에 매매 따라하기 기준에서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쫓아가기가 어려우니까 난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비중을 많이 들어가 봐야 30%. 근데 진짜 미친 듯이 막 지금 이 상태에서 80만 주를 넘기고 눈에 뻔히 보여. 그러면 비중 오히려 늘릴 수도 있죠. 오히려 50%까지도. 지금 다 접속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소외되면 안 되니까.
나는 오늘은 매매를 못해요. 그럼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이면 이런 종목이 없을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이 매일매일 나옵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런 종목이 매일매일 나와요. 왜 안 나오겠어요? 장이 이렇게 좋은데. 시장이 0.83 올라가니까 시가총액 8조짜리 변동률이 18% 나오잖아요. 검색계에서는요. 소름 돋을 정도로 검색계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검색계에서는 매도 사인 벌써 나갔죠. 나간 거예요. 검색계에서. 매도 사인 탈퇴가 나왔잖아. HLB 매도 사인 탈퇴 신호 나간 거 귀찮더라도 저거 좀 잘라서 올려주세요. 같이. 어? 집중해서. 됐죠? 그래서 진입 후에 뭐 수익률 범위들 너는 왜 안 잘랐니? 설명 아니라 이렇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매매 따라하기 할 때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설명할 시간이 어딨어. 자 이렇게 되니까요. 매도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더라도 저기 뭐야 뭐 타이핑 쳐서 문자 발송하고 응? 매매 따라하기 반도 문자 발송을 하죠. 한다 할지라도 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HPSP는 어때요? 얘는 말 그대로 진짜 오버나잇 하고 싶은 종목인 거잖아요. 근데 원칙 지키기 위해서 오버나잇을 안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거래만 지금 뭐 거래 제한적인데 거래만 제대로 터져주고 프로그램 수급만 제대로 확장돼 줘라. 그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HLB는 이렇게 그래서 매매 따라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이제 지금 제로 베이스인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런 식의 이제 기준점 잡아 대처하시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계속 꾸준히 보겠죠. 재편입이 될지 그리고 또 다른 종목까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80만 주 넘기면은 좀 볼 거예요. 이왕 녹화해 드리는 거 좀 더 볼까요? 지금 눈은 IT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 눈은 그렇게 돼 있고 하이닉스 지금 잘 돌리고 있고 다 돌리고 있어요. 다 같이 가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라는 거는 가격 반발력이 나왔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저점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이런 부분이 형성될 수 있고 지금 LG엔솔이 컨콜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내놓고 있어요. 굉장히 자신감을 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적하고 연동이 될지는 사실상 일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 수급 범위에 대한 부분을 HLB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제 올려놔 드릴 거고요. 이게 9시 공급은 기준이고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어이구 뭐야 이거 그것도 매매 따라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재편입 합시다.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프로그램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게 확인됐으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 수급 지금 잘라놓은 거는 4장을 한꺼번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원고 작업하신 분들도 혼란스럽지 않게끔 오늘 자른 차트를 묶어서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단순하죠. 근데 시장이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시장 기준에 이 단순함이 얘뿐만 아니라 엔캔 같은 경우에 차이점은요. HPSP나 주성엔지니어링은 누적 수급이 있다는 거고 얘네들은 누적적인 수급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단기 수급은 들어왔어요. 단기 수급은 굉장히 강도 있게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기준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서 우리가 따라붙었던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거래도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에 근데 중간에 이제 너무 거래도 순간적으로 좀 둔화되고 이렇게까지 둔화되니까 다시 따라붙더라도 정리하자의 기준이 된 거고 지금 다시 거래 터지니까 그러면 기존 거는 머릿속에서 지우고 왜 지워요? 우리 주력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리 끝나고 다시 편입하는 과정에서의 흐름을 부정적으로 꼭 해석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여다보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수급 범위가 예를 들면 11월 달 이후에 기준이 되죠. 아무래도 11월 달 이후에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뭐 수급의 변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게 추이 추세로
계속 진행되느냐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개인들의 물량이 10월 말, 10월 말부터 잡을까요?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6일부터 잡으면 90만 주부터 뭐 한 주라도 더 산 걸로 잡으려면은 그 이전으로 때려야 되겠습니다만 11월 6일부터의 누적하고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오늘 거 이제 빼고 그렇게 해서 누적 보시면 600만 주를 뺏겼는데 600만 주 해봐야 5%란 말이에요. 작지는 않죠. 그리고 고르게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상장 그 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제 해석 부분을 긍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뭐 비중을 이제 채워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차피 코스피 200 주세 또 편입될 거 아닙니까? 만약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요 기준의 설정 범위, 요 기준의 설정 범위. 그래서 일단은 HPSP, HLB 같은 경우에 뭐 5% 9월, 9월로 해놨구나. 죄송합니다. 11월 6일부터면 그러면 얼마야? 560만 주. 큰 차이 안 나죠. 조금 전에가 뭐 9월도 뭐 비슷했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 600만 주라고 잡았을 때 650만 주 뭐 이렇게 있었는데 600만 주 오늘 것까지 700만 주 그럼 대략적으로 5% 6%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기준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가 된 겁니다. 어제까지 기준에 쌍끌이 순매수 뭐 치상위에 놓여질 정도의 흐름이 됐다. 그래서 고르게 편입한 부분 뭐 비중 조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유통 물량이 뭐 이것도 오늘까지니까 잘라서 올려드릴까요? 유통 물량이 90%란 말이에요. 뭐 외국인 17% 뺀다고 해도 대주주 외국인 하면 27%, 30%를 잡고 70% 유통 물량이에요. 외국인도 얼마든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위치고. 그러니까 맹신을 하거나 하는 거는 불편해요. 그리고 수급이 프로그램 쪽이 오히려 조금씩 더 들어오니까 76만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일정 범위 방어가 돼요. 그럼 저기서 막 어떻게 하지? 다시 살까? 또 살까? 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매매 따라가기에서는 명확하게 밀리면 차익 실현인 거야. 프로그램 이외에 뭐 얼마든지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뭐 장 마감 이후에 이걸 자릅시다. 장 마감 이후에. 지금 잘라놓고 하나 어차피 23년 11월 06일부터 왜냐하면 지금 올려드리면 와 이것도 매집됐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이왕이면